되게 쉽습니다. 힘이 거의 들지 않아요. 스페셜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짜자잔. 와,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요, 혁명입니다. 혁명. 이거는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탄생한 ROK 프레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가운 물로도 추출이 가능하고 커피 칵테일도 가능한 수동 에스프레소 도구입니다. 뭐가 좋은지 어떻게 써야 할지 조목조목 원리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새롭게 탄생한 ROK 프레소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점은요, 이 스프링의 장력을 통해서 추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ROK GC킷이나 GC 마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없는 완전한 수동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힘을 줘서 높은 압력을 줄 수도 있고 낮은 압력을 줄 수도 있어서 그야말로 수동 에스프레소 도구로서 약간의 가변압 같은 느낌의 추출을 할 수가 있었고, 원한다면 구바의 추출도 가능하고 더 낮은 압력으로도 추출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과도한 힘을 줘가지고 이게 손잡이가 부러진다거나 조금은 추출하기가 어려운 도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마니아들에게는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였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ROK 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입문자들, 초보자들이 실패가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ROK GC 마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월 바스켓을 사용하지만 ROK 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듀얼 월 바스켓을 사용합니다. 먼저 싱글 월 바스켓과 듀얼 월 바스켓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싱글 월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형태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듀얼 월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듀얼로 바닥면이 구성되어져 있으면서 필터 아래쪽에 있는 바닥면은 거의 완전히 밀폐가 되어져 있고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필터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터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압력을 만들어줘서 너무 빠르게 추출이 되지 않도록 커피 파우더와 물이 접촉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크레마가 생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크레마 같은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싱글월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듀얼월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가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가정에 그라인더가 없는 경우에는 원두를 구매해 오실 때 분쇄를 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분쇄된 원두를 구매를 해 오게 되면 그 원두 안에 있는 가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가스가 부족한 상태의 분쇄된 파우더는 추출을 할 때 크레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물처럼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하게 되면은 추출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지 않도록 막아줘서 과소 추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때로는 분쇄도 세팅을 좀 굵게 잘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 추출 속도가 빨라지지 않게 막아줘서 과소 추출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 커피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80점 이하의 커피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듀얼월 바스켓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듀얼월 바스켓으로 추출을 하면 싱글월 바스켓으로 추출한 것보다 맛이 없다라는 오해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해서 실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도 써보고 ROK 프레소로도 추출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분쇄도 세팅이나 이런 세팅들이 완벽하게 하면 싱글월 바스켓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퀄리티의 좋은 커피가 추출이 된다는 거고요. 좀 잘못된 세팅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커피가 추출되기 때문에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하면 커피가 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하면 저항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갓 분쇄된 원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신선한 원두를 분쇄를 하자마자 사용하게 되면은 추출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서 추출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르테와 같은 가정용 머신처럼 유량이 적으면서도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고 프리인퓨전 시간이 제법 길게 세팅되어져 있는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추출 저항이 적절히 맞춰져서 신선한 원두를 갓 분쇄해서 사용을 하고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해도 추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OK 프레소와 같이 스프링의 장력을 통해서 조금의 저압이 걸리는 경우,
이 스프링의 장력이 한 6에서 7바 정도의 약간 낮아진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프리인퓨전과 함께 과하지 않은 압력으로 밀어줬을 경우에는 신선한 온도를 갓 분쇄해서 듀얼월 바스켓을 사용해도 크게 저항에 무리가 없이 추출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스프링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9바의 압력을 추출하고 싶은데 왜 스프링을 넣어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6에서 7바가 걸리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9바의 압력을 수동으로 걸려면 ROK GC 마노를 사야 되고요. ROK 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더 쉽게 이 수동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6에서 7바의 압력을 내어주는 이 스프링이 핵심 기술입니다. 어린아이도 손쉽게 추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가 되어져 있고,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가 있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지납니까? 에스프레소 쫙 내리고 이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간지가 나는 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쉽게 커피 추출을 할 수가 있다. 매력적인 도구이죠.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스타들은 ROK 프레소보다는 GC 마노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 ROK 프레소가 매력적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저도 이 ROK 프레소를 사용해야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찬물로 추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ROK 프레소가 찬물로도 추출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 스프링의 장력을 통해서 6에서 7바로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듀얼월 바스켓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추출 속도가 빨라지지를 않고요. 그래서 커피 파우더와 물이 만나는 이 접촉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물도 어느 정도 추출 시간을 지연시켜줘서 성분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운 물을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콜드브루 같은 추출도 재밌게 써볼 수가 있지만, 음료수로 추출을 한다든지 술로 추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도 사용이 가능해서 칵테일이라든지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찬물로 추출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 찬물로 추출을 하게 되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예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찬물로 추출하게 될 때는 예열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찬물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음료를 이용해서 시그니처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법, 시그니처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K 프레소는 기본적으로 14g 도징이 됩니다. 앵코를 통해서 분쇄를 해볼 겁니다. 14.2g. 자, 제공되어지는 템퍼를 사용해서 템핑을 해줄 겁니다. 가볍게 지그시 장착을 해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을 준비했고요, 그대로 부어줄게요. 끝까지 부어주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빠르게 들어 올리면 넘칠 수가 있어요. 천천히 들어 올리십니다. 끝까지 쭉 들어 올리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또다시 천천히 지그시 내릴 겁니다. 손에 힘을 쑥 빼면서 천천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완전히 끝까지 내려주시면 이제 나머지는 스프링의 장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힘이 거의 들지 않아요. 자, 보시다시피 차가운 물로 추출을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게 에스프레소 추출이 됐고요. 얼음을 담은 컵에다가 차가운 물을 160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부어 볼게요. 약 52g 정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됐습니다. 차가운 물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콜드브루의 특성이 잘 느껴지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요. 이게 차가운 물로 추출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로 추출했을 때보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물론 이제 뜨거운 물로 추출했을 때만큼 좀 더 화려한 향미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클린하면서도 부드럽고 마일드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고요.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아이스 커피로 먹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하고 또 다시 한번 추출을 할 때는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청소할 때는 추출이 끝난 상태에서 한 번 더 레버를 들어 올릴 거고요, 한 번 더 내려줄 겁니다. 그럼 남아있던 물이 나오겠죠. 물이 한 방울 더 떨어지지 않을 때 포타필터를 제거해 줄 거고요. 커피퍽이 생각보다 꽤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공되어지는 이 템퍼 겸 스쿱 겸 커피퍽 제거기, 이 뒷면 이게 커피퍽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커피퍽을 깨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긁어내서 커피퍽을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쇄도는 아까보다 2칸 더 가늘게 갈 거고요. 원두는 콜롬비아 카스티오라고 하는 굉장히 스페셜한 커피.
자, 약배전이기 때문에 부피가 좀 작아서 14.9g 정도를 담았고요. 탬핑을 모르게 토닥토닥 거리면서 지그시 꾹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저는 이제 티즐이라고 하는 걸 쓸 건데요. 과감하게 이제 부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쭉 복숭아 향이 되게 좋은데요.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물이 쭉 내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내려줄 거예요. 자, 나오기 시작하죠. 천천히 내려주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쭉 내려놓으면 스프링의 장력으로 추출이 됩니다. 듀얼볼 바스켓이기 때문에 크레마 비슷한 거품도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컬러가 진하게 나오고 있죠. 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얼음컵에다가 물을 160, 취향에 따라서 한 150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피치 우롱티로 추출한 에스프레소, 이거를 그대로 부어줍니다. 쫙 부어주게 되면은 스페셜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짜자잔. 와, 색깔도 영롱하다. 이렇게 추출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추출할 때 한 50g 정도의 피치 우롱티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그냥 물에다가 희석됐기 때문에 복숭아 향이 나는 아메리카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달콤한 음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자연스러운 단맛과 복숭아 향이 가미된 그런 아메리카노가 되는 건데, 어떤 음료를 사용할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 음료의 향과 어울리는 향이 나는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카스티오 커피에다가 티즐 제로 피치 우롱티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진짜 맛있네. 이거는요, 혁명입니다. 혁명. 이거는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게 피치 우롱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넌커피스러울 텐데 추출할 때 한 4-50g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커피의 향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먹었을 때의 맛은 은은하게 달콤한 느낌과 복숭아 향이 나고요. 애프터 테이스트는 카스티오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페셜 온도에서 나오는 애프터가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다. 방금 추출했던 것과 똑같은 추출을 해서 아이스 라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이스컵에다가 우유를 넣을 건데요. 우유 양은 130, 피치 우롱티로 추출한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뿌리겠습니다. 쫙. 야, 이거 약간 색깔이 밀크티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데요. 와, 비주얼이 라떼 같기도 하고 약간 밀크티 같기도 한 비주얼인데요. 흔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달콤하면서도 스페셜티 커피가 느껴지는 아이스 라떼가 되지 않을까요? 밀크티입니다. 완전 밀크티 맛이 나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줘도 좋아할 정도예요. 기호에 따라서 설탕 시럽을 조금만 더 첨가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달콤한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라떼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초 스페셜티 라떼 맛이 납니다. 와,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거는 이 레시피 때문에라도 이 ROK 프레소 굉장히 재밌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후 블렌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볶아진 원두를 예를 들어 2가지를 섞었거나 3가지를 섞었을 때 각각의 원두의 허니컴 정도가 다르고 물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물을 흡수하는 원두 쪽으로 채널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련된 로스터 아니라면 후 블렌딩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ROK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바라는 약간의 저압과 함께 듀얼볼 바스켓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후 블렌딩을 하여도 채널링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듀얼볼 바스켓에서 어차피 추출 속도를 지연시켜 줄 거기 때문에 침지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채널링이 발생했다가도 투과 속도가 지연되니까 침지로 인해서 채널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배전이랑 강배전을 섞어서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온도들을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추출을 해도 심각한 그런 채널링을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재미나게 후 블렌딩을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출에 사용했던 카스티오, 그다음에 콜롬비아 핑크 버번, 둘 다 약배전이긴 하지만 핑크 버번과 카스티오는 조직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쇄도도 원래는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요. 똑같은 분쇄도로 분쇄를 해가지고 후 블렌딩 섞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티오를 7.5g, 핑크 버번을 7.5g에서 2가지 원두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g이 됐고요. 탬핑을 다독이듯이 해주시고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추출을 할 건데요. 당연히 예열을 한번 해주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저는 예열을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하고 하는 게 더 바디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은 팔팔 끓는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가득 담아주시고요. 천천히, 방법은 똑같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매우 약배전이기 때문에 내리는 속도도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퓨전 시간도 충분히 주고요. 천천히, 마지막은 빠르게 강한 압력이 걸리면서 추출이 됩니다. 자, 추출이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추출이 잘 됐습니다. 약배전 치고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g의 물을 준비하고요. 추출된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부어줍니다.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봤습니다. 카스티오랑 핑크 버번을 후 블렌딩한 거, 저도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단맛 표현도 너무 잘 됐고 채널링의 맛이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전문가가 먹었을 때도 이 정도 평가라고 한다면 이게 후 블렌딩이 사실상 가능하다는 얘기가 맞아요. 아까 추출되는 속도도 원래 같았으면 채널링이 나면서 막 튀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천천히 나오잖아요. 이게 듀얼롤 바스켓이 하는 역할이고요. 과압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적당한 추출이 되었던 거죠. 보시다시피 컬러도 충분히 진하게 추출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단맛 표현도 잘 되고 채널링이 없는 후 블렌딩이 가능하다. 괜찮은데? 자, 이렇게 새로 나온 ROK 프레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재미있게 확인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ROK 프레소는 초보자들, 입문자들도 실패 없이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재밌는 수동 추출 도구다. 특히나 이런 좀 감성적인 수동의 맛을 느끼면서도 실패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이렇게 차가운 물로 추출을 한다거나 차가운 티를 이용해서 시그니처 음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후 블렌딩에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ROK 프레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치티로 만든 라떼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후 블렌딩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ROK 휴대용 방수 파우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캠핑을 갈 때나 여행을 갈 때에도 ROK를 간편하게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방수 파우치가 다양한 컬러로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도록 공동 구매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주목해 주세요.